안녕하십니까. 조경기능사 강의를 맡은 오이천입니다. 조경기능사는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조경을 접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쉽게 하면은 내용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경기능사 시험을 응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의 조경 실력, 지식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격증 취득 목적이잖아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서 쓰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간제 취업할 때 나는 우대를 받겠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조경회사를 개인사업도 했었는데 면허를 내겠다. 자격증이 필요한데 한 사람을 채용하면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1년에요. 그럼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주부분들도 많이 봐요. 연세 드신 분들 많고요. 그냥 기능사 하나 따세요 해서 따가지고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회사를 하나 법인을 갖고 있는데 다른 법인이 또 필요해요.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데 교호로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계약할 수 없으니까. 그때 또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기사 시험보다는 기능사가 좀 수월하고 접근이 편해요. 그래서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능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막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기능사 수준을 막 높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쉽게 취득을 하는 거.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복궁 가보시면은 경복궁이 조선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그러죠. 법궁이라고 그랬죠. 정궁이라고 하고요.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면서 만들었던 그쪽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궁궐은 우리가 많이 갔으니까요. 저도 우리 막내 셋째 초등학교 때 5대 궁궐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여름에요. 엄청 고생했어요. 더운데. 가서 설명해주고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가서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읽어져야 돼요. 저게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위험한데 잘 됐는데,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못 들어가겠지만요, 그죠? 낙선제 뒤에 가면 또 아주 멋있는 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조사를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모든 조경 공간에는 물이 있어요. 친수 공간. 여러분 아파트든 어디든요. 반드시 물을 넣어요. 그 물이 있음으로써 좋아지는 환경 무엇이 있을까요? 청계천 생각하세요. 청계천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개천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잖아요. 그죠? 동고서저 현상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론 영동지방, 강원도 지역은 당연히 물이 동해안으로 흐르니까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이쪽에서 봐서는, 서해 지역에서 봐서는 서해에서 동으로는 흐르는 물이 거의 없어요. 청계천은 예전에 복개되어 있을 때 이게 3.1고가 있었죠. 그 밑에 들어가면 그냥 먼지가 푸석푸석 났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다 아주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후드 캡도 잊어버리게 했거든요. 정신없어가지고요. 먼지가 푸석푸석 나요. 옆에는 그냥 폐수가 콸콸콸 흐르고요. 숲이 그쪽 가니까 이런 석조 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위에 씌웠던 거죠. 예전에는 개발 위주다 보니까 문화 경관, 유산, 환경 이런 게 많이 무시됐어요. 지금은 환경이 가장 상위에 들어가요. 개발한다?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돼요. 안 돼요. 환경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친수공간이 들어가고 친수공간에 들어가면 물에 사는 식생이 들어가요.
보시면은요, 물 위에 잎이 떠 있죠. 꽃이 펴 있죠. 연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연이 심어져 있는 연지, 그 다음에 앙크로와시든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양쪽에 물이 고여 있고 연도 심어져 있지만 앙크로와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림이 물에 비치게 되어 있죠. 영지요. 그림자 영 써서 연이 심어지는 연지가 있고, 그럼 여기 수생식물이 들어가는 거죠. 수생식물이 침수, 부엽, 부유, 정수식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석조구가 있어요. 그럼 이 돌이 땅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기가 있으니까 지르니까 치마가 되겠죠.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잡석 다짐을 하든 말뚝을 박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거는 공법에 따라 달라요. 옛날과 지금과.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조로 만들었어요. 그죠? 목조를. 교량이랑 똑같아요. 지금요. 목조를 가공해서 하나씩 얹었죠. 그리고 난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교량 가면 난간 다 있잖아요. 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를 H라고 그래요.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가 가다가 콩 넘어지면 물에 빠져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난간의 높이는 1200으로 되어 있어요. 얘기하는 거 전부 미리입니다. 밀리미터. 도면을 그릴 때 전부 밀리미터로 하니까요. 1200mm가 돼야지 애들이 배 이상이 걸려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 난간살은 이런 식으로 못 떠요. 전부 세로로 세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야지 애들이 만약에 난간살이 가로로 돼서 1200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밟고 올라가요. 그래 또 떨어져요. 그래서 세로로 해야 되고, 요 하나의 간격은 애들이 머리를 넣고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150m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환경, 물에 관해서 알아야죠. 식생, 여기에 이 나무가 잘 사는지, 산성에 사는지 아니면 알칼리에 사는지, 습한 데 사는지 건조한 데 사는지, 그리고 얘가 침엽수, 활엽수, 낙엽인지 아니면은 온대 남부, 온대 중부, 온대 북부 한 데 사는 나무인지, 고도 어느 높이에 사는지,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 에이 아무나 심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요. 왜? 도면대로 시공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시공하는 사람은, 설계한 사람은 설계라고, 시공하는 사람은 도면을 보고, 도면이 대화니까요. 이 나무 여기 심으라네? 이거 나무 죽을 텐데? 그럼 설계 변경에 와야 돼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 군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주분이 계속 그 건설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무 좀 찾아달라고. 중부에는 화렵수 중에서 잎이 넓은 나무예요. 침엽수는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한 거고요. 화렵수는 플라터너스라든가 단풍나무 이런 것처럼요. 참나무처럼 잎이 넓은 거. 화렵수이면서 상록수, 겨울에도 붙어있는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병초밖에 없다고요. 중부지방에 무슨 겨울에 넓적하게 잎이 붙어있는 나무 뭐 있어요? 만병초는 있어요. 백두산에도 있고 뭐 설악산, 전봉산, 가리왕산, 그 다음에 오대산, 방태산 여기 다 있거든요. 고산지대에만 있어요. 그거만 있죠. 그런데 남부지방에서 봤더니 제주도에 갔더니 가로수가 뭐예요? 저게 뭔 나무예요? 빨간 열매 달린 거. 뭔 나무예요? 동백나무? 중북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찾아달래요. 없어요. 네. 왜냐면요. 수목의 이제 우이도 경도로 봤을 때 우이도로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북부지구가 아마 한 대로 들어가요. 난대림,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 한 대. 우리나라가 길게 돼 있다 보니까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북한을 넘어가면은 침엽수림이 지구를 둘러싸 있어요. 거기가 타이가 숲이라고 그래요.
북쪽으로 가면 전부 침엽수예요. 화렵수 없어요. 상록으로 있는 건 침엽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계 때. 그래서 설계를 할 줄 알면은 이 그림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저기는 잘못됐구나, 잘 됐구나. 이런 거를 처음에 접하면서 조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면은 아파트에 조망권이라고 있죠. 경관이 얼만큼 잘 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집값 차이가 몇 억씩 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향과 조망, 경관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향은 지금은 약간 경관보다 떨어졌어요. 냉난방 기술과 건축법의 단열 효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기법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자, 조경의 일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조경을 처음 접하니까 조경하면 뭐예요? 말을 못하는 문자와 언어가 없던 원시인이나 이 사람들이 약간의 생각이 있다면은 자기가 사는 움집이든 동굴이든 처음에는 집을 못 졌으니까 그죠? 거기 살면서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예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갔다가 들판에 나가서 씨앗 주워 먹고 뭐? 채집하고 수렵하러 갔다 오다가 저 꽃 예쁘네. 캐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꺾어왔어요. 캐오는 걸 아예 몰라서. 꺾는 건 알 거잖아요. 먹으면 죽겠는데? 안 먹고 들고 왔어요. 버리느니 자기 동굴 앞에다 살짝 꽂았어요. 그게 조경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원은 인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은 우리가 한 400만 년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현 인류의 기원은 한 45만 년이 안 될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그 전에 독일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발견됐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호모사피엔스가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네안데르탈의 DNA는 우리가 좀 물려받았어요. 이제 그 연결이 됐는데 그 전에 살던 원시인이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과 필요성은요. 너무 집중하게 돼 있어요. 도시는 생산성이 없는 소비예요. 모든 게 소비예요. 전력 소비, 뭐 식품, 쌀,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해요.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정화 처리해야죠. 물 엄청나게 쓰잖아요. 다 하수로 보낼 거잖아요. 그죠? 상수가 와서 하수로 가는 거예요. 전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식, 식당 가서 집중돼서요. 이 부작용이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 서울의 스모그가 어땠어요? 런던 스모그 아시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서울로 출근하려고 딱 보면 제가 가락동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 보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서울이 그냥 까맣게 보이니까요. 저는 또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기 맑은 데로 이사가고 하다가 지금 약간 지방에 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존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 대도시에서 엄청난 공원과 공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요. 여러분 매년 만드는 공원보다 현재 만들어지는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아졌어요. 아파트 조경, 가로공원, 하천. 이거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조경을 배운 사람이 했죠. 네. 같이 읽어보세요. 조경, 왕 또는 귀족기급. 현재 남아있는 게 이것만 남아있어서 그래요. 초기에는 대부분 이 사람 위주로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궁궐, 중국 궁궐, 일본 궁궐, 유럽 다 이런 쪽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식물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큐가드 같은 경우 엄청나잖아요. 프랑스 개인이 이렇게 못해요. 물론 부자네요. 그러면 이거 왕이 저거 승질나는데 뺏어.
일반인도 했어요. 여러분이 시골집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옛날 시골집 가보면 거기에 텃밭 있고 약초원 있고 집 뒤에다가 뭐 머위 심어놓고 감나무 심어놓고 뭐 심어놓고 그다음에 울타리 만들고 울타리가 이제 치병이거든요. 완전히 가리질 않고 약간 어슴푸레 가려지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안을 저 사람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바람길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향교, 서원, 그 다음에 사찰, 그리고 이제 반촌이라고 그러죠. 무슨 뭐 동네. 예? 그래서 가면 뭐 누구 고택 이런 데 가보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민속마을이라든가 전국 다니면 이게 다 있어요. 그런 거는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왕 이런 쪽이 아주요. 그 정원사라는 게 했는데 정원사는 랜드스케이프 가드너라고도 쓰고요. 아크텍트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아니 모여 살다 보니까 이거 환경이 안 되겠는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자연경관을 끌어들이는 거죠. 미국의 맨하탄 그 안에다가 정원 탁 만들었잖아요. 센트럴파크. 이거 주민들이 얼마나 초창기 때 반대했는데요. 이 땅이 집 지어야지 무슨 그거 적으니까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거예요. 청계천 복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계획은 도시계획은 외국은 조경가가 주관을 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청계천 이거 전부 조경가가 총괄했어요. 왜냐하면 조경가는 모든 환경부터 토양, 환경, 수생, 식물 뭐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토목하는 사람은 오로지 토목, 건축은 건축. 조경처럼 폭넓게 알지 못하니까요.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센트럴파크를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조경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다 읽어보면 아시는 거니까요. 현재 엄청나게 넓은 분야로 작용이 됐어요. 조경을 이용해서 치유, 조경시설을 하고 화초를 심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있었죠. 반려식물. 제가 한번 반려식물 나눠주는 행사 그 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한번 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반려식물 그냥 안 주려면 좋은 거 줘야죠. 좋은 거 화분 좋은 데다가 그래갖고 스테인레스 화분에다가 왜냐하면 유지관리 이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대상자가 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공 조명은 어떻게 넣을 거고 거기다 무슨 디자인 넣고 해서 제작을 하자고. 그게 반려식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지금 그냥 흔한 거 저는 아주 좋은 거 위주로만 했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반려식물이 됐어요. 식물이랑 대화가 되고 식물도 가지치기 하면 아주 비명을 질러요.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런 거 식물도 얘기하면서 잘 커라 잘 커라 그럼 잘 큰다잖아요. 그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것과 공적인 퍼블릭 공원이 나눠져요. 그럼 설계하는 방식이 달라요. 공공정원은 오늘 날짜로 준공이 됐으면 바로 내일부터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절대로 이만큼 공간을 남겨놓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채워야 돼요. 어린이용, 청소년용, 노인용, 장애인 활동 공간, 운동시설, 휴게공간, 휴식공간, 편의시설, 분수 다 돼야 돼요. 그런데 개인정원은 가득 채우면 안 돼요. 살아봤더니 여름에 여기는 이렇게 심고 저기는 저 꽃이 좋은데 여백을 둬서 본인이 서서히 갖고 나가서 완성시키시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법이 다 다른 겁니다. 정가, 원가, 가든 등 파악. 이거는 읽어보세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한국은 조경, 중국은 원림. 이게 명칭은 뭐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경이란 문자 그대로 경관을 조성하는 전문 분야. 조경가라는 것은 그죠? 옴스테드는 사람 이름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든지 다 나와요. 그죠? 1856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원사 등등을 쓰고요. 예술성을 지니고. 지금도 외국에서는 조경 관리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격증 따서 나가잖아요. 아주 돈 많이 벌어요. 제대로만 하면요. 예, 제대로.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저한테 배워갔던 사람 한 사람은 쿠바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조경 자격증을 따서 갔어요. 거기서는 자격증 취득이 힘들으니까 한국에 와서 자격증 기사를 취득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기 건설이랑 이 사업을 하려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 후배들도 가서 하고 있고 외국으로 엄청 나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조경가, 그죠? 예. 경관건축,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해갖고 조경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드너 이 얘기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옴스테드는 근대, 현대 우리가 이 조경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의 태동이에요. 선구자예요. 그 전문 직업,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봉사, 자기의 재능을 기부잖아요. 그리고 조경은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번 주장하거든요. 조경은 빈부격차, 건강, 연령, 남녀노소, 성별에 관계없고 장애에 관계없고 누구든지 모든 인종에 관계없이 공평해요. 공정하고 혜택이 똑같잖아요. 부자라고 공원 만드는 게 그 사람한테 더 혜택이 가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 못 먹어서 왔지만 이 정원은 나한테 보이는 건 혜택은 똑같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나한테 충만해지고요. 비 오는 날 쓸쓸하게 애인이랑 헤어져서 왔는데 이 정원이 나한테 위로가 돼요. 화창한 봄날, 화창한 가을날. 누가 오든 공정하고 공평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자부심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ASL,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는 토지를 다루는 기술, 옛날에요. 그 다음에 75년도에는 어쩌고저쩌고 실용성과 즐거움,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원 보전과 효율적 관리, 문화, 과학적 지식. 나중에 이제 다 이거 들어갑니다. 자연과 인공 요소 구성. 조경 소재를 못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든 있어요. 죽은 나무부터 돌멩이, 풀뿌리, 그 자리에 작업하다 나온 흙, 돌 싸서 돌무더기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 다공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곤충이나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 만들고요. 우리나라는 75년도에 대한민국이 건설하면서, 왜냐하면 봐보세요. 조선시대 끝나고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임금부터 이 사대부들이 아주 오로지 자기들 그냥 속 터지잖아요. 역사 공부해보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놈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이러면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전쟁. 우리랑 관계없이요. 3년 동안 얼마나 진짜 많은, 여러분, 조상님도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그 전쟁 피해 안 본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리고 나서 굶어 죽네 사네 할 때 무슨 조경이 있어요. 53년도 전쟁 끝나고 굶어 죽는 마당에 지 잡으러 다니고 벼이삭 주스러 다녔던 그런 시기인데 송충이 잡고, 그러다가 60년대 지나고 70년대 되고 나서 개발이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뭐예요? 사방공사. 온산이 빨갛잖아요. 전부 연료를 뗐었으니까 겨울이 길고 지분이 난방 안 되고, 그래갖고 유네스코에서 자금 지원받아서 사방공사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지금은 이 기술을 수출해요. 사방공사랑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관련 이런 것도 같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못 사는 나라한테 엄청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경관을 조성하는 예술, 조각가는 화학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5개 공간과 토지를 이용 개발 창조함에 있어서 기능적이고 아이고 기른데요. 생태적인 예술성을 띤 종합과학예술이다. 사전적으로는 보도블록이에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처럼 식재계획, 뭐 심는 거, 교통시설 구조를 배치하여 인간이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한 부지를 정리하는 기술. 사전적 의미는 좀 안 맞죠, 그죠? 부지 정리하는 뭐예요? 요즘에 초화부터, 그죠? 지피부터 실내까지, 그다음에 지붕, 벽면 녹화, 지하 엄청나잖아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약간 잘못되어 있죠. 자, 조경교육의 발달. 190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 조경학과 생겼어요. 하버드 대학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하버드 대학교 조경학과 학과장님이 한국을 처음으로 왔어요. 한국 와서 보고 한국 조경이 뭐 이래. 중국 조경 어마어마하잖아요. 유럽 조경 대단하죠. 일본 조경 와 완전 그냥 뭐 칼이잖아요. 오밀조밀이요. 한국 조경 뭐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이고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조경이 어느 거예요? 한국 조경이에요. 현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 조경이 가장 선진화된 거다. 한국 조경은 사람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아파트 단지 이런 건 빼고요. 그건 그냥 막 외국에서 들어온 기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시골집이라든가 마을에 가서 옛날 집을 보세요. 옛날 마을을 보고 골목 싹 돌아가면 집 한 채 있고 뒤에 나무 싹 심어져 있고 감나무에 뭐야 환경 파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자연스럽게 새들이 날라오라고 까치밥 남겨놓고 같이 살았잖아요. 학과장이 나중에 감탄하고 엄청 왔어요. 이거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 알아보시고요. 1900년대. 그럼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런 거 박정희 대통령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헐벗은 거 어떻게든 만들어 놨잖아요. 74년도에 이제 조경학과 생겨요. 그리고 조원인데 이때는 조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불러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비서관 만들고 이제 그분들이 이 조경에 태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책도 없으니까 전부 번역본이에요. 지금도 번역본을 쓰지만요. 우리나라는 너무 안 맞는 게 많았어요. 저도 수업 들으면서 아니 이게 왜 이러냐고.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엄청 막 그러니까 토목, 건축 이런 쪽 조경이 분야가 넓으니까 가르칠 교수가 없으니까 토목학과 교수가 와서 조경 가르치고 건축학과 교수 와서 한 파트 가르치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조경학과가 조경학과라는 것보다는 복합, 그러니까 융합이죠. 융합 전공으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은 탑니다. 이런 건 보시고요. 조경, 조경가, 정원사 이런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영국, 프랑스, 랜드스케이프 가드닝이냐, 아크텍처다, 그죠?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거는 서양 조경이에요. 한국도 있어요. 한국 조경용. 실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을 보면은 영화 소록이랑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적혀 있잖아요. 품계를 나누고 이거를 심고 밤에 가을에 국화꽃이 폈으니까 국화꽃 앞에 놓고 막걸리 한잔하고 술 한잔하고 이런 걸 즐기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양, 조경, 원림, 조원 그냥 이렇게 다르게 불러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루 딱 보면 참 와 하다가 이틀 3일 지나면 똑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중국도 조사단이라고 한 20번 이상 다녔거든요. 고비사막보다 조사 다녀갖고 사하라 사막까지요. 거기도 또 이집트 조경이 옛날에 이집트가 엄청난 문명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 아, 사하라 사막 갔더니요. 제가 딸내미 데리고 갔거든요. 참새가 한국말을 해요. 딸내미 야 은솔아 참새가 한국말 한다.
그랬더니 어? 이래요. 봐봐. 짹짹짹. 자, 조경의 범위요. 대상, 계획, 자료 수집해야죠. 설계를 하기 전에 문화, 역사, 경관, 자연환경, 수문. 수문은 물 관련해요. 왜냐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하 수위부터. 이 모든 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향토종, 그 다음에 고유종. 우리나라 고유종이냐? 그 지역에 있는 향토종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만 관공서면 기대종.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뭐 만약에 울릉도다. 울릉도에 나오면 뭐 있어요? 너도밤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한라산. 한라산을 표현할 수 있는 나무. 이런 게 이제 기대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시에 보면 시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와 시목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능적인 거. 얘를 심음으로써 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줄 건가. 밑에 보행을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는 어디서 놀고 넘어지면 다치니까 어떻게 해주고 동선은 어느 쪽으로 나눠주고 여기는 사람이 모이니까 집합과 분산을 어떻게 해줄 건가. 이런 거 다요. 다음에 시공하는 공법. 얘는 여기는 땅이 이러니까 집안은 어떻게 시공해야 되고 여기는 안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시공하는 재료는 뭔데 그때 쓰이는 공법은 뭐고 재료는 스테인을 쓸 거냐 주철을 쓸 거냐 황동, 청동 무엇을 쓸 거냐 알루미늄 쓸래? 두랄륨 쓸래? PVC 쓸래?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 이거 굴치해서 갖다 놨는데 한 달 뒤에 심어요? 다 말라 죽으라고? 그럼 굴치해서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굴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는 어떻게 하고 가식은 어떻게 하고 심고 난 다음에 지주목은 어떻게 묶어야 되고 지주목 묶는 방식도 7, 8가지 되거든요. 이런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저탄소 소비. 왜냐하면 지금 이 유지관리 비용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저탄소 녹색 소비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되고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고 만들어주고 비용 낮출 것인가. 다음에 문제가 있다. 여기는 너무 사람이 집중이 되고 여기는 한산하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분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피드백 시켜서 설계 변경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바꿔주자. 여기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초원을 늘려주자.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가야 되니까 밀원 식물을 심어주자. 야, 여긴 휴게 공간이니까 그늘나무. 녹음수를 어떻게 더 늘려줄 것인가. 여기는 상록수가 너무 많아서 겨울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 안 되겠다. 상록수 좀 줄이자. 뭐 여러 가지요. 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자, 기능별. 정원과 도시공원. 그죠? 소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거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린공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그런 근린공원이요. 다음에 역사공원 등등등. 묘지공원도 있어요. 외국 같으면 묘지가 그냥 집 바로 옆에 있고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체육공원 등등요. 기타. 그러면 이건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항목교육, 관광 휴양시설에 낚시터, 야영장 다 들어가요. 문화재, 예. 전통 민가, 고분, 사적지 등등요. 그 다음에 생태보건. 개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강원도에 가면 산비탈이 생겼어요. 뭔가 심어야죠. 생태보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천. 예전에 그냥 막 모래 파다 다 쓰고 자갈 파다 썼는데 지금은 못하죠. 자연형 하천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요. 비오톱. 조그만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나름대로의 공간마다 살아가는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코리도. 야생동물이 어딘가에 가야죠. 선형으로 할래? 저명으로 할래? 아니면 지하로 할래? 터널형으로 할래? 육교로 만들래? 그런 여러 가지요. 공업지역단지, 공업단지에는 얘가 악취가 날라오고 아니면 비산먼지가 날라니까 완충녹지를 몇 미터를 해줄까? 수종은 무엇으로 해줄까? 뭐 그런 다 되는 겁니다. 자, 전통민가는 주거공간, 주거가지 조경이 아닌 문화재 조경에 들어가요. 전통민가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갔을 때 누구네 고택, 하회마을, 그 다음에 양산 마을, 그죠? 그 다음에 외암리 민속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하게 아주 그냥 마을이 보존된 데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세요. 비오톱. 그 조그만 단위에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만한 공간에. 왜냐면은요,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조그만 모기 한 마리도 조건이 맞아야 살잖아요. 맹꽁이 사는 곳과 개구리 사는 곳, 두꺼비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조경은 분야가 뭐로 보냐? 산업으로 봤을 때 생산, 지피 등등 뭐 꽃부터요. 그다음에 돌이라든가 뭐 보드블록 만드는 것부터 뭐 온갖 거요. 시설물 뭐 그죠? 벤치, 의자, 퍼그러, 뭐 정자, 그다음에 설계, 그죠? 시공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조경 관리, 노고수를 어떻게 갈 것인가, 천연기념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00년씩 묵은, 1300년씩 묵은 주목이 죽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보호해줘야죠. 이제 그런 거. 이런 거를 전부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되어야만이 조경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조경가는, 여러분 이제 조경가가 되는 거예요. 조경가의 첫 발을 떼는 순간 뭐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아니에요.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알아야 돼요. 나무도 알아야 돼요. 저게 주목인지 전나무인지 구상나무인지. 등산가면 제가 그런 거 많이 만나요. 와, 주목이다. 구상나무인데요. 와, 구상나무다. 분비나무인데 똑같이 생긴 게 많아요. 근데 야, 비자나무다. 이건 개비자인데. 개비자랑 비자나무 제주도 가면 다르잖아요. 그럼 모든 거요. 토양. 여기는 안 돼. 식생, 주거. 그런 거예요. 지질, 기후. 그 다음에 공학적인 거요. 공법이잖아요. 예술적인 거. 공법은 잘하는데 다 했는데 뭔가 2%가 아니라 10%가 부족해요. 암만 해도 안 이뻐요. 수십 년 해도 이건 안 돼요. 이거는요. 본인이 개발해야 돼요. 제가 작업하는데 이제 개인 전원주택 리모델링, 조경 리모델링을 하는데 20년 된 저희 소장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아요. 제가 하란 대로 해서 신신당부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현장 갔다 왔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사모님이 집주인이 그런 줄 알고 사모님이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정원이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소장님이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경력이 20몇 년 됐다고 바꾼 거래요. 전부 싹 뽑으라고. 여기서 사료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사모님이 인저 정원처럼 보이고 뭐가 예뻐 보이고 느끼는 건 있잖아요. 사람마다요. 똑같이 나무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와 예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느끼는 거는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심는 방법, 이 기술적인 거, 예술적인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지리학, 사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여기다 왜 이 나무를 심는데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저 나무를 줬다 왜 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여기는 충무공을 기리기 위한 공원이다. 거기에 맞는 거 심어야죠. 네. 독립운동 관련 공원인데 외성식물 갖다 외철쭉 다 심어놓고 저쪽 어디 왜 독립의병이 일으켰던 사찰에 가서 외철쭉 다 심어놓고 와 예쁘다. 불국사 가보세요. 철쭉이 뭐 심어졌나.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요. 이런 거요. 그럼 역할은 뭐냐. 이런 거 뭐 읽으면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단지라는 거 뭐 꿀단지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 단지라든가 이런 거요. 조경 설계. 분수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후배 중에서도 분수만 전문으로 하거든요. 실내도에 많게 분수 탁탁 타서 음악 틀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물소리요. 실내 지나갈 때 물소리 찰찰찰 엄청 예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술. 기능사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경력되면 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까지 있고요. 민간 자격증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응시하셔서 하면 됩니다. 조경기술제 직무, 설계, CAD라는 게 있어요. CAD라는 건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손으로 그리는 게 힘들으니까 컴퓨터로 다 그려요. 요즘엔 이거 다 써요. 근데 한국형 CAD라고 한국에서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엄청 편해요.
이거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요. 프로그램 하나가 거의 저희가 살 때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문제는 사고 나면은 제한을 걸어요. 한 사람만 쓰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뭐 각 부서마다 건축도 사야 되고 조경 사고 뭐 토목 사고 전기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잖아요. 감당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그냥 회사용을 사면은 몇 명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 소프트웨어 쓰지 못하라고 막 단속 나오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걸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시방서 작성하고 이것도 컴퓨터에서 하고 본인이 못하면 맡기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세분화가 됐어요. 예전에 저희 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은데요. 예. 연필 하나 볼펜 하나 다 물가자료 조사 가격 조사해가지고 그중에 싼 거 적용시키고 없는 거는 아이고 시멘트 살려면 그때는 대한통운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하치장 여객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시멘트 사오고 조달이니까요. 지금은 쉬워졌어요. 이제 이런 거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견적 잘 내야 돼요. 적산할 줄 알아야 돼요. 돈 계산을 해야지 내가 이거 100만 원 할게요. 그럼 저쪽에서는 이거 300만 원 들을 건데 얼마에 하실래니까 100만 원. 아이고 하세요. 그런데 했더니 15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50만 원 적자 났잖아요. 나 안 할래요. 돼요? 안 되죠. 네. 준공이 되고 나야지 잔금 처리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적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견적 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관리랑 생산 같은 경우 병해충 관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공부해서 나무의사 시험을 보겠다. 수목치료 기술자를 하겠다. 나무의사 보려면 이제 대한민국 10군데에 양성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합격이 돼요. 잘못된 거죠. 돈을 내고 먼저 공부를 하고 시험 봐서 떨어지면 끝.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은 자격증을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진로 분야. 갈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응시하시고 이 시험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첫날이라 그냥 뭐 이렇게 폭넓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재밌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길어졌는데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